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부터 날씨가 이제 추워져 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밖에 날씨가 영하 한 10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우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5월 달부터 수박 농사 다수학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서야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박은 여름에 그 많은 소비도 되지만은 심기도 이제 많이 심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박을 제가 옛날에 농사를 이제 많이 져보면은 수박이 다른 농사에 비해서 소득이 이제 괜찮은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이제 수박 농사 잘 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은 보통 이제 잡수시려고 몇 포기씩 심으시는 거는 그냥 노타리 치시기 전에 뭐 탭이라든지 뭐 부흥사라든지 이 석회라든지 아니면 비료만 이렇게 내시고 노타리 치시고 이제 뭐 하얀 비닐 멀칭이나 이제 검정 비닐 멀칭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묘종을 사셔가지고 뭐 한 좀 두둑이 넓으면 1m, 두둑이 좁으면은 한 4, 50cm 간격으로 이제 심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순을 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수박 넝쿨 커 나가는 대로 내비 두셔도 수박을 잘 따서 드신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에 수박 농사를 지실 때 그냥 텃밭에 몇 파기씩 심으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수박을 몇백 평씩 심으셔가지고 이제 청과시장에 출하를 하시게 될 때는 수박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은 첫째 이제 거름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추 다음에 이제 수박이 좀 거름이 많이 필요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심으실 때는 그렇게 딱 얼마 딱 예상을 해서 이제 결론은 못 내리는데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거름이 적으면은 수박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선은 거름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발효제를 넣어서 잘 발효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퇴비를 푸대에 들은 퇴비라도 1년 전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되셨으면 1년씩 묵혀서 밭에 내시면 좋으니까 퇴비도 구입을 못 하신 분들은 퇴비 공장에 가셔서 지금이라도 퇴비를 준비하셔야지 내년 봄에는 퇴비 구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름을 준비 못 하시는 분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다가 이제 내년 봄에 해동되면은 이제 3월 달에 퇴비 좀 예를 들어서 한 100평 기준 했을 때 이제 뭐 5톤 트럭으로 퇴비를 나를 때는 아마 못 내도 한 두 차 정도는 내시고 만약에 푸대로다가 사실 때는 아마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리 못 내도 한 3, 40푸대는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원예용 복비는 100평에 한 푸대 정도 뿌리시고 그 다음에 석회를 매년 낸 밭이 있고 이제 안 낸 밭이 있는데 석회도 100평에 3포에서 한 5푸대 정도 내시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 붕사도 100평에 한 500g 정도 내시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있으시면 100평에 한 5kg 정도 내시면 아마 거름은 그 정도만 내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박은 물론 밑거름도 중요하지만은 추비를 성장엔 추비 비료가 따로 있는데 그 비료를 수박이 열렸을 때 추비를 주셔야 또 수박이 크기 때문에 너무 밑거름 위주로만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박은 이제 그 정도만 내시고 이제 노타리를 시시는데요. 이 거름도 제가 옛날에 수박 심을 때는 두둑에다 고랑을 따고 골 속에다 태빈이 비륜이 석회니 붕산이 마그네슘이니 다 넣고 한 번씩 소시랑이로 긁고서 다시 덮고서 두둑을 만들고 심으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많이 심는 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두둑을 보통 만드실 때는
2m 10씩 만드는 분이 계시고 2m 40 이제 만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2m 10이나 2m 40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땅만 넓으신다고 보면은 2m 40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둑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평 기준에서 그 정도를 내시고, 만약에 뭐 1000평이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서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면 살포를 하시고 노타리를 쳐야 되는데요. 노타리도 물론 내가 농기계가 있고 그러면은 한 번에 거름을 갖다 다 섞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붕사나 마그네슘이나 석회 같은 거는 같이 물론 뿌려도 되지만은 노타리를 치실 때 예를 들어서 붕사나 마그네슘 같은 건 따로따로 뿌리고 노타리를 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한 번에 몽탕 4-5가지를 뿌리고 노타리 치는 것보다는, 어차피 노타리는 한 번 쳐서는 안 되고 뭐 2번 정도는 치니까 그 거름을 예를 들어서 저 비료나 석회나 테이프는 그렇게 내시고, 붕사나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거는 따로 또 노타리 한번 치실 때 뿌리고 노타리를 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타리를 치시면은 이제 두둑을 보통 2m 12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2m 40으로 만들게 되는데, 2m 10이나 40이나 거기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땅이 넓으시면 2m 40이 저는 더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고를 이제 그 2m 42로 만드실 거면은 2m 42로다 이제 줄을 띄워서 뭐 저 밀가루를 뿌리든지 석회를 뿌리셔 가지고 이제 고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도랑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도랑이 되게 되면 도랑 흙이 두둑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도랑 옆에가 이제 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올라오면은 이제 그 올라온 자리에다가 한 뼘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똘 가시다가 이제 그 수박을 심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되는데, 비닐 멀칭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검정 비닐로 까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하얀 비닐 멀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해보면은 검정 비닐 멀칭은 이제 어둡기 때문에 이제 풀은 덜 나는데 지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조금 크는데 조금 더 더디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비닐 멀칭은 이제 깔게 되면은 지온이 햇빛 투과가 잘 돼서 지온이 더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좀 성장에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에 수박은 그냥 비닐만 깔게 되면은 비가 온다든지 또는 그 수박 두둑을 잘 고르지 못했을 때는 비닐 사이로다가 물이 조금씩 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박을 심으실 때는 아마 집을 준비하셔 가지고 집을 까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깔게 되면은 햇빛 투과가 돼서 하얀 비닐 썼을 때 물론 온도가 높아도 좋지만은 또 집이 깔려 있기 때문에 풀이 비닐 속에서 자라는데 좀 비닐 집이 좀 어둡게 하고 눌러주기 때문에 이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얀 비닐을 까셨을 때는 집을 꼭 깔아 주셔야 수박 넝쿨이 벗을 때 넝쿨도 바람에 이제 몰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제가 그냥 이 골련대기에다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 수박을 심으실 때는 세 줄 거리를 기르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2줄 거리를 이제 기르는 분이 계신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떡잎이고 이제 수박이 한 3잎에서 5잎 정도 나왔을 때 이제 끝을 잘라 버리게 되면은 여기 잎 사이에서 이제 넝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넝쿨이 이 세 줄 거리를 키울 때는 요 떡잎 위에서 이제 5잎 나왔을 때 이제 한두 잎 자르게 되면은 3잎이나 4잎 남은 데서 요게 이제 아들 잎이 되겠는데, 이 아들 요 사이에서 넝쿨이 나오게 되면 이게 아들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아들 순을 세 줄 거리를 키우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줄 거리를 키우지 않고 이제 2줄만 이제 키우는 분이 이제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셔서 세 줄 거리를 키우던 2줄 거리를 키우던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세 줄을 키울 때는 순을 칠 때 2줄 치는 것보다 한 줄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세 줄을 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두 줄거리보다는 이 세 줄거리를 키우니까 이 세 줄거리에서 수박을 하나를 다루니까 수박은 두 줄 키운 것보다는 이 세 줄이 수박은 더 품질은 좋고 수박은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줄을 키울 때는 농사를 잘 지게 되면은 한 10kg에서 한 12kg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두 줄을 키우게 되면은 한 8kg에서 한 10kg 정도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을 치실 때는 보통 이제 수박이 이제 이게 세 줄을 키울 때는 거의 비슷하게 잘 크겠는데요. 그래서 이 두 줄을 키울 때는 원순을 자르고 양쪽에 아들순에서 두 줄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들순을 자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우면서 이 엄마 순을 그대로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또 이제 잎 사이에서 이제 아들순이 나오게 되는데, 요 아들순을 키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원순이 더 빨리 크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원순과 아들순이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요 이제 자르지 않고 두 줄거리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박은 이제 8절에 가서 잎이 8장 8절에 가서 이제 수박이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도 수박이 또 열리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해보게 되면은 이 8절이나 13절에 열리는 수박은 담화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수박은 보통 16절이나 17절 아마 됐을 때 이제 수박을 달아야 이제 수박이 좋은 품질의 이제 수박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 줄거리를 키우던 두 줄을 키우던 수박은 보통 16절 이상에서 세 번째 열리는 수박을 다루셔야 수박이 이제 품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심을 때는 이게 두둑이 예를 들어서 이게 2m 40이라고 이제 두둑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금을 권았는데요. 여기는 도랑이 되고 여기는 이제 두둑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비닐 멀칭은 전면을 다 깔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도 덜 타고 이제 또 이제 풀도 덜 나고, 또 넝풀이 벗을 때 흙이 튀지를 않아서 흑성병이나 흑반병, 녹균병이 덜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비닐 멀칭은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으실 때는 항상 밭이 이렇게, 물론 평밭도 있지만은 바람 부는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올려치는 거를 보시고 가능하면 두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둑을 만들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박 넝쿨이 거꾸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두둑을 만드실 때는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박을 심으실 때는 이게 도랑이라고 그러면은 이 도랑 가생에서 한 20cm에서 한 25cm 요 두둑이로 올라오셔 가지고 여기다 한 포기씩 이렇게 이제 심게 됩니다. 수박을 가생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2m 1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0cm 간격으로 심을 때는 보통 한 3.6포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cm씩 심을 때는 2m 40 두둑에서는 보통 한 2.7개 한 3개 가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박은 예를 들어서 이 모종을 심으실 때는 이제는 첫해 같은 경우는 물론 전목묘를 안 해도 이제 넝쿨 쪼견병, 만알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병이 이제 심하지를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부터 이제 수박을 이제 이어짓기를 연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수박은 육묘장에다가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목 수박묘를 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냥 일반 수박묘를 심게 되면은 이 수박 뿌리가 원뿌리기 때문에 맛은 조금 낮을런지는 몰라도 수박 담화가 또 적고, 그 다음에 역병이라든지 만알병에 더 약하기 때문에 수박은 박뿌리에다가 접목한 수박물을 이제 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묘장에다가 이제 필요한 수박물을 맞추셔 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워낙 바쁜 관계로 수박 전목묘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묘만 노지에서 이제 심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몇 포기씩만 심으셔서 따드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박을 전목물을 하려면은 접목하는 시설이 또 따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접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박묘나 오이모를 접목묘를 하시는 육묘장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하실 때도 수박 씨를 선택을 하셔서 어떤 묘종을 길러달라고 하시면은 또 육매장에서 길러주시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수박을 심게 되면은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게 되면은 이쪽에 아래다 수박을 심게 되면은 수박이 두 줄을 기르던 세 줄을 기르던 이렇게 넝쿨이 이제 벗어서 나오게 되면은 보통 16절 이상서부터 수박을 달게 되면 이쪽 도랑 가생이 보통 여기서 2m 한 40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요 이쪽 위쪽 도랑 가생에서 수박이 일렬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수박 딸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올려서 이렇게 수박 넝쿨이 벗을 때 이것을 집을 깔게 되면 이 넝쿨이 바람에 이렇게 말리거나 뒤집어지는 게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집을 까시더라도 혹시 이 수박 넝쿨이 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무 젓가락을, 제가 나무 젓가락 이거는 짧은 젓가락이라 별로 좋지 않은데 보통 시중에서 파는 젓가락이 이만큼씩 한데 요거를 이렇게 반을, 이게 반이라고 하면 이게 반을 딱 분질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이 수박 넝쿨에다 이렇게 이제 드문드문 꽂아 주시게 되면은 이게 바람이 불을 때 수박 넝쿨이 말리지 않으니까 요런 나무 젓가락을 사셔가지고 이게 한두 번씩 꽂아 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수박에 집을 깔았을 때 집에 이제 수박 발이 들러붙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시면은 이제 넝쿨 이제 유인이라든지 이제 또 수박 달게 되는 뭐 16절, 17절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아마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심으시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넝쿨 이제 순을 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요 이파리 사이사이마다 이제 넝쿨 이제 이제 순이 나오게 되면 요 순을 이제 가위로 이제 잘라 주시든지 아니 손으로 떼어야 이 원줄기가 이제 굵게 이제 넝쿨을 벗어나가면서 수박이 나중에 잘 열리기 때문에 수박은 가장 심었을 때 제일 문제가 이제 넝쿨 이제 순을 잘라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거는 이제 일꾼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순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을 이제 자르실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이제 제가 보게 되면은 이제 순을 미처 바쁘셔가지고 순을 못 자르게 되면 막 순이 한 뼘씩 두 뼘씩 크게 되면은 영양 손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수박 순은 한 3에서 5cm 정도 나올 때 미리 다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잘 순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이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수박 농사 한 분이 6,000평 정도 가까이 수박을 심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가봐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이 바쁜 관계로 이 수박을 그 첫과 두 번째 과를 그 적당히 한 예를 들어서 꽃 피기 직전이라든지 꽃 필 때 그걸 다 잘라서 따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수박이 보통 막 이 어른 주먹 2배 정도 될 정도까지도 바쁘서 못 따셔가지고 그 수박이 크느라고 이 원순이 굉장히 가늘어 가지고 수박을 다수확을 못하고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본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수박이 1번과 2번과를 따서 버리셔야 이 순에서 영양분을 뺏기지 않고 순이 적당히 굵으면서 나중에 3번과에서 좋은 수박이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셔가지고 수박이 예를 들어서 막 이 어른 주먹 막 2배 되게 막 한 어른 주먹만하게 열릴 때까지 놔두게 되면은 영양 손실이 있어가지고 이 원줄기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이 3번과에서 수박이 열릴 때 수박이 삐뚤어지고 수박이 이게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박을 1번과 2번과를 잘 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넝쿨이 16절, 17절 넝쿨을 이제 벗게 되면은 이제 수박이 보통 한 탁구공만하게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 세 줄거리는 수박이 이제 3개가 열리겠는데요. 그러면은 3개를 열리게 되면은 이제 수박이 보시기에 탁구공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모양이 잘 갖춰지고 꼭지도 너무 굵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고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수박이 삐뚤어지지 않고 모양이 이쁜 거를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2개는 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두 줄거리 때는 2개 열린 데서 1개를 따서 없애버리고 1개만 키우시고
세 줄을 키웠을 때는 세 개에서 한 개만 제일 좋은 걸로 남겨놓고 두 개는 따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 줄 거리에서는 영양분을 수박 안 열린 두 줄 거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수박 열린 한 줄기로다 다시 영양분을 보내주기 때문에 세 줄 거리에서 수박 한 통을 크기 때문에 수박이 보통 10kg 이상 잘 되면은 12, 13kg까지도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줄 거리 키운 수박도 두 줄에서 하나를 달기 때문에 한쪽 넝쿨에서 또 영양분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제가 농사를 접하게 되면은 한 8kg에서 10kg 정도 나오니까 거의 상품성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 줄 거리를 키웠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넝쿨을 한 줄을 더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어려운 반면에 또 이제 세 줄 거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한 통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이제 수박은 또 조금 품질이 낮다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수박이 열려 가지고 적당히 이만큼 컸을 때는 원수는 이제 수박이 크느라고 잘 벗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뭐 끝에 수는 뭐 한 1m 정도 이제 벗은 다음에 가늘어도 끝을 잘라 주시던지 안 잘라 주시던지 이제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박은 심으시게 되면은 관수 시설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관수 시설을 못 하게 되면은 수박이 이제 봄에 심어 가지고 가물어 가지고 수박이 물을 못 먹게 되면은 수박이 삐뚤어지고 수박도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박을 심으실 때는 저기 물탱크 한 10톤짜리를 사셔서, 만약에 수박이 많을 때는 두 개를 놓으시던가 아니면 그 자기 양을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물통을 한 10톤짜리 사시고, 그 다음에 모터 사시고 여과기 통해서 점적 테이프를 그거 수박 심는 옆에 여기다가 점적 테이프를 넣으셔가지고 물을 가무를 때 대주시고, 그 다음에 초비를 주실 때도 물론 땅으로 파고도 줄 수 있지만은 또 물에 타서 한쪽 달에서 같이 빨려 나가게끔 해서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수박이 크기 때문에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박을 심어보게 되면 이제 턴넬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턴넬을 하게 되면은 그 정식을 예를 들어서 일반 노지 재배에서는 4월 빨라야 4월 말이나 5월 초인데 턴넬을 하게 되면 한 보통 한 10일 정도 이상 더 수박을 빨리 일찍 심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턴넬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턴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적 저 호스를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턴넬을 하실 때는 이제 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강선을 갖다가 한 2m짜리를 사셔가지고 이제 양쪽에 깊이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뭐 1m 80이라든지 그걸 세우셔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수박이 이제 잘 자라게 되면은 이제 환기를 양쪽에 시켜가면서 이제 날이 따뜻할 때 5월 한 중순경에나 이제 그때 이제 벗기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게 되면은 이제 턴넬을 하게 되면 수학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이제 노지 재배는 이제 수학 시기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매년 심게 되면은 이제 하우스 수박이 이제 보통 다 출하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보통 노지 수박이 보통 이제 여름 이제 해수욕장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수박 소비가 또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한 7월 달 이제 8월 달 요때 이제 수박 가격이 또 굉장히 노지 수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올해도 그래 수박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왜 좋았냐면은 날씨가 너무 무더워 가지고 이제 가뭄을 이제 타서 이제 물을 못 대신 분도 물론 이제 수박 농사를 좀 잘 된 편은 못 되지만은 올 같은 해 이제 물을 대주신 분들은 수박이 햇빛에 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박을 따가셨을 때 이제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격도 잘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수박 농사를 지시면서 물을 못 대게 되면은 그 더울 때 잎이 마르고 잎이 타게 되면은 수박 열린 것이 햇빛에 디게 되면은 수박은 그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이 햇빛에 딘 수박을 이제 일부 피수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피수박이 되게 되면은 수박을 속에 잘라보면은 이 수박이 약간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검은색으로 다 색깔이 변화 있기 때문에 약간 수박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박을 심으실 때는 반드시 관수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수박 잎을 잘 지켜야 여름에 더울 때 수박 잎이 무성하게 싱싱하게 잎이 두껍고 병이 안 걸리고 좋아야 수박이 그 잎 사이에서 잎 속에 수박이 가려져 있어야 낮에 뜨거운 햇빛에 수박이 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잎을 지키지 못하면 수박은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병 나기 전에 살균제를 잘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거름으로다가 마그네슘도 잘 넣어주시게 되고, 비료라든지 TB 성분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줘야 잎이 두껍고 병이 안 걸리고 튼튼해야 수박이 여름에 뒤지도 않고 또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수박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또 수박이 품질이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잘 대주셔야 되고, 또는 잎에서 노균이나 흑성병이나 흑반병이나 만활병이 걸리지 말아야 수박이 좋은 거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박은 밑거름도 중요하지만은 성장엔 추비 비료를 꼭 제가 볼 때는 한 2번 정도 주셔야 되는데요. 초기가 수박이 한 주먹만 할 때 또 한 번 주시고, 조금 클 때 또 한 번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박이 추비를 빨아먹고 수박이 원하는 대로 잘 크겠습니다. 밑거름 위주로만 수박 농사를 지시게 되면 수박이 안 되기 때문에 추비를 한두 번 주셔야 수박이 큰 수박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꼭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추비는 처음에 주실 때는 모종삽으로 파고서도 주시고, 또는 모종삽으로 못 주실 때는 비가 온다 그러면 고랑에 또 뿌려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건 농사를 아마 지시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수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수박이 입이 시원찮고 그러면은 수박을 신문지로도 덮어놓고 그랬는데, 신문지로 덮는다 그래서 수박이 안 덮은 거보다는 낫지만은 신문지로 덮는 거는 그게 환기가 잘 안 되고 신문지가 뜨겁게 되면은 수박이 또 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야 되고 잎이 위에서 그늘을 줘줘야 되기 때문에 수박이 뒤지 않기 때문에 꼭 수박 잎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박 저기는 이제 가물을 때는 이제 물을 대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물을 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박이 이제 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도랑 옆에다 수박을 심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비닐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고 다시 도랑으로 흘러내려오게 되면 도랑에 물을 고인 거를 가장 가까이서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박은 두둑을 1m, 2m 10이든지 2m 40이든지 도랑 가생에다 심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수박이 이제 익은 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박이 이제 익은 걸 구분하시는 방법은, 이제 수박 농사를 이제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수박을 쳐다만 봐도 수박이 몇 프로 익었다는 거는 이제 아실 테지만은, 수박을 처음 심으셔가지고 수박이 익은 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선 수박은 이제 크기에 비해서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은 이제 크는 과정에 이제 솜털이 꼭지에 생기게 되는데, 하얀 솜털이 생기는데, 솜털이 수박이 잘 익게 되면은 솜털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은 익을수록에 꼭지가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꼭지가 좀 들어간 게 이제 수박이 잘 익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박을 이렇게 이제 투드려 보게 되면은 수박이 안 익은 거는 땡땡땡 소리가 나고,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일수록 둥둥둥 소리가 납니다. 둥둥둥 소리가 더 짙게 나게 되면은 더 잘 익은 거고, 둥둥둥 소리가 약하게 나게 되면은 이제 한 8, 90% 익었다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열렸을 때도 가능하면은 수박이 삐뚤게 열린 거는 상처 안 나게 가만히 손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놓게 되면은 수박이 뺑돌로 색깔도 이쁘고 또 크면서도 찌그러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병충해도 이제 가능한 이제 수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드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드물은 바닥에 비닐멀칭 할 때 전체 다 뿌리게 되면 약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수박 심는 옆으로다가 한 4, 50cm 간격으로다가 100평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kg를 뿌리시든가 해서 그 진드물 약제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드물 약제 뿌리실 때는 그 농약 봉지에 써 있는 걸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대로만 이제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 속에 진드물 잎제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약을 주실 때는 모든 노균이나 흑성이나 흑단병 이 걸리게 된 데서 약을 주시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걸리기 전에 비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비 온 틈을 타서 앞면과 뒷면에다 약을 뿌려 주셔야 입이 전혀 병이 안 걸리고 깨끗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작이라도 한데는 그런 데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 저기 전목묘를 심었을 때는 뭐 만활병이라든가 역병이 이제 덜 걸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만활병보다는 역병은 또 비가 자주 오게 되고 그러면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역병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박이 또 탄저병도 걸리기 때문에 주실 때 역병약하고 탄저병약하고 같이 주셔야 또 수박이 검은 반점이 찍힌다든지 아니면 넝쿨이 썩어서 말라서 이렇게 시들어서 막 죽어서 그 만활병이라든가 역병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약을 주시게 되면은 수박은 다른 농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게 되면은 수박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순만 잘 쳐주고 약만 몇 해 주고 밑거름만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분 관수 시설만 해주게 되면은, 관수 시설은 한 번 하면은 계속 쓰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수박은 누구든지 다수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올린 영상을 보시고서 수박 농사를 잘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들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